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새날 4월의 봄. 야, 벌써 또 64회가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최악의 정권과 맞서 싸우는 우리 여전사들 4월의 봄 64회. 전현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좀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그냥 밝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요즘 여러 가지 이상한 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민의힘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후보 난립을 보고 우리 집 고양이 쪼코가 출마를 선언할 것 같다. 왜냐하면 고양이의 묘권을 위하여. 묘권을 위하여. 지금 국민의힘 내란 세력에는 난가병이 대유행하고 있다. 그런가 봐요. 근데 그래도 네. 11명이래요. 근데 몇 명은 또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치하면 다 좀 그런가 보죠? 안 그래요. 아니 저 절대 안 그래요. 극소수가 되는데, 흙탕물을 그래야 튀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난가병 그 없어요. 선거 때, 네. 큰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도전. 현상이 있는데 아, 이해찬 대표가 그랬어요. 살포시 가는 사람도 있고 한 방에 너무 많이 훅 가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포시. 그래서 안철수 살포시 가는 거야? 아니 뭐 나경원 보세요. 뭐 드럼통 안에 거기는 들어가서 훅 가는 쇼 거잖아요. 하면서 또 이재명 훅 가는 이낙연? 아니 이명박을 만났더니 최선을 다하되 승복하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거 뭐야? 그거 그만두라는 뜻이야. 아,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뭐 나오기도 전에 한덕수는 나오기도 전에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그거 한번 띄워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안 만드는 게 안 만드는 게 소명이다? 보도자료? 근데 또 그게 아니다. 뭐 아니에요. 이게 아니요, 마지막 보도자료 거예요. 공식 마지막. 보도자료예요. 그래요? 이거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보도 설명 자료 이게 뭐냐면 읽어주세요. 크게. 불출마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 고 돼 있고 한덕수는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이다. 나는 더블 코트예요. 그래서 MBN 보도가 잘못됐다. 불출마가 사실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MBN 보도 잘못했으면은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문장도 네. 한독수처럼 애매하게 유상한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봐야죠.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이 아니다는 것이 그 말이 아니다. 그다음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불출마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출마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즉 출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출마다는 맞는데 맞고 그다음에 여기 두 가지 명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재명.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이다. 사명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한 건지 불출마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한 건지 되게 모호하게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역시 읽어보면 한덕수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 불출마 보도에 사실 아니야. MBN 기사와 관련하여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어. 오늘 이 얘기만 해도 되겠어요. 그래 맞춥시다. 한번 해볼까요? 네, 채팅창 상단에 유튜브 링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이다. 이거는 맞는 것 같고 왜냐면 이거는 한덕수의 더블 코트잖아요. 네, 잠깐만요. 네, 채팅창 상단에 네, 우리 유튜브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민희 TV, 김현 TV, 김현 의원 TV죠 이제. 네, 뭐 아무거나 하세요. 어차피 3,000명인데 뭐 3천만도 아니고 3천만 잠들었을 때 네, 김현 제가 들어가 보니까 민주당 김현 의원 TV 이렇게 파란 색깔로 되어 있네요. 네, 윤석열 직시파면 김현 TV, 이 KIMHYUN 0610. 0610은 60 한경을 말하는 겁니까? 네, KIM은 김현. 김현. 네. 구독자는 3,200 3,200이라니까 무슨 3만이요. 구독자는 3,280명으로 나오고요. 네. 동영상이 301개입니다. 많이 올렸어요 동영상은. 그래요? 지난번에 300개라 그러고 한 개 올린 것 같은데. 네, 제 말이 맞죠? 진짜 바빠요 저. 네. 우리 의원실도 바빠요.
바쁜가 봐요. 김현 의원님이 이렇게 소소하게 우리를 소박하게 웃기시는 거에 너무 제가 중독이 돼 버렸어요. 제가 저기 이거부터 그냥 끝내고 갈게요. 이 잠깐만요, 한덕수 건. 아니야 기다려 보세요. 최민희 TV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최민희 TV 계좌번호가 정확히 써 있네요. 남양주가 국회의원이라고 돼 있고 호황 계좌 국민은행 437201-04-3504 모금에 진짜 적극적이다.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머 최민희 TV는 구독자가 10만 3천 명입니다. 와. 맞죠? 네, 동영상은 287개입니다. 동영상이 제가 더 많잖아요. 300개. 그거란 거는 여기서 지금 부적절한 발언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이 동영상의 숫자가 많은데 사람이 이렇게 조금이다. 구독한 사람이. 그러니까 라이방을 한 거고 저는 안 하고 그냥 아닌데. 영상만 올린 거죠. 그래요? 아니 예전에 했잖아요. 라방은 한 적이 없고 칼럼. 그 뭘 올렸잖아요. 제가 일단 어쨌든. 구독 한 명 제가 더 눌러드렸어요. 제가 지금 김현 의원님 아, 걸로. 아직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안 하고 있었네. 너무 미안하네요. 너무하네. 아니요 괜찮아요. 저분도 라이방 할 때 어디 사무실을 이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거는 거기 다 했었다. 마찬가지 그렇죠. 아니에요? 뭘 마찬가지예요. 본인 거였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두 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머 세상에. 다른 데 한다는 걸 거기서 하시라고 전현희 TV. 진짜. 전현희 TV 지금 갈라 그러는데 안 들어가지네. 제가 요즘 지도부가 힘이 빠졌어요. 네. 아니 전현희 의원님 제가 TV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전현희 의원님 TV를 좀 들어가 아, 주세요. 들어가 봐야 되나? 네, 왜냐하면 구독 좀 해주세요. 전현희 의원 TV도 좀 무성이에요, 저분도. 아니 한동안 열심히 했어요. 아, 근데 그래요? 대표가 대표가 전 대표가 무죄 나고 나서부터 안 하는 거죠. 무죄 직전에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아, 진짜 사람들이 보면 우리 얼마나 웃길까. 이 아줌마들이 오늘 다 앉아서- 그럴 수밖에 없어 한덕수 때문에. 아, 그렇지. 음, 한덕수는 되게- 진짜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네. 한덕수를 얘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지 다 아니까. 그래도 제가 전현희 TV 들어가 볼게요. 근데 안 열리네 이 사람. 어쨌든 전현희 의원님 지금 몇 명이에요 구독자? 73,800명. 많다. 그걸 다 외우고 계시는구나. 지금 매일매일 재고 있어요. 오늘은 몇 명 늘었나. 할 일이 그렇게 없으세요? 정말 너무하네. 지금 대선까지 10만 명 돌파하겠다 이렇게 야무진 꿈을 꿨는데 49일 남았는데. 근데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안 될 지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전현희 TV를 이렇게 눌렀거든요. 근데 네.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다른 검색어로 노딱 붙었나? 해보세요. 아니 전현희 의원 TV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전현희 여기 지금 TV인데 링크를 눌렀는데 뭔가 노딱이 붙거나 뭐 아니야 한 거 그게 아니야? 아니라 아니야, 잘못 내가 눌렀어. 뭐가 잘못 눌렀겠지. 그럼 자, 구독자는요 7.38만 명. 그러니까 73,800명. 동영상은 490개. 이것도 제가 지금 구독 눌렀어요.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10만 눌러주세요. 명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이걸 올렸어요. 제일 무성의한 사람이 김현 의원. 네 저요 저 1등 아니 그래 여기 오니까 10만이 엄청 큰 건데 크죠. 딴 데 가면은 10만이라고 명함도 못 내밀어. 아 그래요? 명함을 국회의원 명함 말고 또 그 명함을 왜 내밀려고요? 욕심도 많아요. 아니 아유. 그 국회의원들끼리 경쟁하는데 거기서는 압도적이잖아요. 아 국회의원들 중에서 최고예요? 최고는 아니지만 정청래 그래도. 의원 있고 이재명 국회의원 네. 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그 그분은 동급으로 뭐- 놓아. 아니 재선 똑같죠 재선인데 똑같이 재선 의원이야? 1.5선. 거기 1.5선. 우리는 그냥 우리는 재선. 아니 우리 비례대표 재선이기 때문에 우리도 1.5선이에요. 뭐 무슨 저런. 둘다 저는 삼선입니다. 네. 근데, 여기도 2.5선이잖아요. 비례 한번 했으니까. 근데 원래 이런 게 있어요. 징검다리 재선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징징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3선 삼선으로 이상이다. 쳐줘요? 아, 네. 좀 퐁당퐁당이니까 퐁퐁당. 5cm 되겠네요. 여기도 당퐁퐁당. 우리 너무 당퐁퐁당. 너무 수다만 떤다고 욕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요? 빨리, 네, 지금 심각한 날인데. 빨리 해요. 네. 한 거고요. 네.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시던 아, 그 얘기 합시다. 뭐냐면 한덕수 지금 얘기. 김현 의원님이 우리 간사님이 고민을 하셨는데 본문을 보면 명확해요. MBN 기사를 보면 아 정말 명확하더라고요. 예, 아주 명확해. 그 내용이 평소에도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했다.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 못되게 하는 게 소명이다. 아니, 그거는 근데- 한덕수 워딩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기사를 보면 그 지난해 4월 달에 정치권이건 정부건 정말 이 포퓰리즘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큰 암적 존재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그렇죠. 23년 6월 달에 예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되는데 대선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던 보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대행 측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서 막판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기사 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떨어뜨려야겠다 이 얘기는 사실은 없어요. 그건 없는데 거기 보면 한대행과 가까운 인사는 현재 출마 의사가 없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크게 뒤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말도 더럽게 꼬고 어렵게 해요. 그리고 전원이에요. 예, 이재명 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승리를 국가를 위해 막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전원인데요. 필요하면 대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걸로 해석되는데 오늘 한 언론의 불출마 보도에 대해서는 한대행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됐거든요. MBN 취재 내용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한 대행은 주변에 여러 차례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승리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이에요, 전원. 특히 경제 관료로 50년 이상 재직한 만큼 이 전 대표가 주도했던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 지원금 등의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4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치권이건 정부건 정말 이 포퓰리즘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큰 암적 존재로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한미일 연대의 균열이 오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2023년 6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터뷰에 따르면 일본 총리입니까? 이런 질문이 이런 말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의가 아니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뭐 저는 행간이 읽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행간이 너무 정확히 이재명 읽히죠? 맞겠다.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겠다. 그러니까 제목을 조금 강하게 저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MBN 기자만 괜히 혼날 것 같은데 김세희 기자네요. 아 근데 김세희 기자도 뭐 생각 있으니까 이런 걸 썼겠죠. 네. 다 요즘은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근데 전원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게 이제 또 추가 취재를 하겠죠. 근데 이게 완전 전원이라고 보기도 좀 곤란해요. 제가 봤을 때는 김세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계 출마 권유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한 대행의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MBN 취재 내용을 종합화면이라고 그랬거든. 이 얘기는 뭐 전달해서 들은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대행의 생각과 그동안에 있었던 인터뷰를 정리해서 내가 판단해 보건데 이런 뜻도 있는 것이어서 이걸 완전히 전원이라고만 하기 좀 그런 것 같고 본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이제 후속 조치로 나오는 게 녹음 파일이 나온다. 그 다음에 어느 식당인가 추가 취재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게 하루 이틀 상간에 또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분은 지금 간 보고 있는 것 같죠? 간덕수라는 별명도 있던데. 전현희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한덕수 지금 대행의 지금 행보를 보면 대선을 나가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 또 꽃가마를 좀 태워주기를 바란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경쟁할 생각은 없다. 그런 게 확실히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자신의 권한도 아닌데 임명을 하고 지금 또 뭐 인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알박기 인사한다는 그러더라고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민주당의 인내심을 좀 시험하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나를 빨리 대선에 출마하도록 민주당이 뭐 탄핵을 시켜주거나 뭔가 그런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우치님이 나라 살릴 비전이나 공약은 없고 그저 이재명 대표님 막는 게 대선 목적이냐 찌찌찌 에라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은율님 한덕수고 뭐고 내수가 박살났는데 차기 여당께서 좀 힘을 좀 써주세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최여사님께서 최민희 김현 전현 의원님들 구독했습니다. 민주당 화이팅이고요. 참고로 노 변호사 구독입니다. 노 변호사님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엔터님 세 분 구독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왜 신경 쓰나요? 상대도 안 되는데 초상 치를 일 있나요? 이렇게 또 세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덕수 씨가 워낙 여기저기서 지금 하도 그냥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자꾸 간보고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듯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 우리가 조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시중에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시나리오. 예. 한덕수 대망론 시나리오. 그래서 일단 국힘 내부에서 경선을 한다. 잠깐만요. 대망론이라는 게 대망한다. 크게 망한다.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국힘에서 김문수가 이제 후보로 된다. 이런 시나리오 있고 또 하나 시나리오는 한동훈이 된다. 한동훈이 된다는 시나리오. 지금 최근에 이제 부각된 검찰이 시나리오가 너무 움직인다. 한동훈입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데. 지금 홍준표 지금 뭐 캐비넷 틀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김문수가 지금 계속 이제 내려가고 지지율이 있죠.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한동훈이 이제 국힘의 후보로 될 가능성이 한한 있고. 대결이네. 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는 한덕수가 기존의 민주당 쪽의 이제 인사들 그리고 또 뭐 오세훈이나 유승민 뭐 이런 이제 무소속 인사들이 캠프에 결합을 해서 한덕수를 띄워서 몸값을 키워서 나중에 국힘과 같이 이제 단일화 경선한다. 그게 이제 뭐 이준석도 끼어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한 단계 할 때마다 지지율이 더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민주당 후보랑 이제 아주 박빙의 싸움을 한다. 뭐 이게 이제 한덕수 이걸 대망론이죠. 들으니까 네. 윤석열 삼선 개헌론, 네. 김건희 통일 대통령론 그것의 삼탕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나리오를 기획한 세력이 아마 같은 세력일 그럼 것 뭐 같습니다. 김건희네. 여전히 통일 대통령의 그 꿈을 못 그 버렸죠. 꿈을 그래서 못 한덕수가 버리고.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나갈까 말까 그래서 뼈를 이번엔 깎는 난가? 고통으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뼈를 깎는 거.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그다음 해주세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뭐? 아니 그래서 그 꿈을 여전히 꾸고 있다. 아직도 그러니까 그렇게 꿈꾸고 있어요? 아이한테 그 저 아크로비스타 도착해가지고 아이한테도 막 하고 인사하고. 뭐 밥 사줄게요 이러는. 근데 발음이 발음이 개. 그게 원래 그- 뼈를 깎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고통이 심각하잖아요. 말하기 힘들죠. 아니 고통도 그렇지만 원래 뼈를 깎으면 이 구강 구조가 달라진대. 그래요. 근데 그래서 발음이 이상해진다. 발음이 이상해서 명확. 밥 한 끼 사줘요. 그거는 뭐 하셨어요? 최범이 잘하는데 봄님 잠깐 들어와서 흉내 좀 내고 나가라 그럴까요? 발음이 잘 안 그분 돼. 그래가지고 요즘에 고초를 겪고 있어요. 그럼 다른 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유사한 건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다른 건이에요, 건이에요. 그러면? 아유 다른 어머, 다른 국정원이에요. 건이에요. 다른 건으로 저 재판 중이에요. 200만 원. 모르는 게 없어. 200만 원 항소심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예. 항소심 2심이죠. 그럼 어쨌든 11명의 국민의힘 의원 후보가 8명으로 약소 후보 3명까지 포함한 11명. 예. 누가 될 건지 또 내기해야죠. 그동안 말 한마디 없던 양양자 의원까지 나왔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명태균과 무관한 한 명이라 그 양양자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장 갑자기. 김문수도 아니 김문수- 김문수 씨는 저번에부터 나온다 그랬으니까 내가 아니, 얘기했는데 최경환도 안 나온다고 아니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 없는 사람이 김문수도 그렇다고요. 그렇죠. 자 지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이철우 지사는 아직도 포기 안 했군요. 저 이제 도지사 출마니까 포기 못하죠. 저분들은 이제 내년 선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좀 깃발 꽂은 거죠. 왜 8명밖에 안 해놨어요? 그리고 약소 후보 3명 있다면서요. 그 양양자 의원도 그 중에 한 명 아닌가? 아이 그래도 전직 국회의원인데. 아, 그래요? 음. 어쨌든 이철우, 유정복, 양양자 의원 지금 갑자기 양양자 의원 올라왔고요. 저 중에서 누가 되겠어요? 김문수, 일단 1차로 4명 뽑잖아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4명. 나경원을 좀 밑으로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드럼통도 들어가서. 아이 그래 그렇게 통 안에 들어가서 아니 근데 그 얘기도 듣나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드럼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공격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공주택, 네. 임대주택을 얘기하면서 드럼통에 우리 국민들을 집어넣는다? 예 그렇게 하고 완전히 계집처럼 만들어서 국민을 농락하고 개집처럼 만들었다고? 그렇죠. 아. 드럼통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네. 왜 그 집, 이렇게 사람이 사는 집은 드럼통에 사람이 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이재명 대표 얼굴을 이제 또 그래요. 근데 그 그림에서 그 특이한 건 이재명 대표가 잘생겼어요. 그림이 이렇게 되게 그게 저거잖아요. 우리 요즘에 샤프하게 유행하는. 스마트하게 예. 갑자기 통할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드럼통. 통할아버지는 그 이름이 저기 예. 그 훌라후프의 통할아버지죠, 그분은. 그분 옛날에 통아저씨. 통아저씨는 있잖아요. 훌라후프 안에 들어가는 거였지. 근데 이거는 진짜 그 기름통,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그 국회의원 시절에 예전에 주유소 습격 사건 아시죠? 네. 주유소 비용만 엄청나게 5천만 원 넘게 들어간 거. 네. 그거 생각해서 혹시 기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국회의원 설명해줘요. 헌금에서 그 기름을 기름 5,700만 원. 주유한 거. 주유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게 맞아, 문제됐는데 맞아. 우리 이상했어요. 같으면 뼈도 못 추렸을 텐데 그냥 갔죠. 그거는 뭐 넘겼죠. 그리고 저는 특이했던 게 왜 지하 주차장에서 찍었어요 그거를? 그럼 드럼통에 들어가는 사진을 왜 굳이 지하 주차장에서 찍었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것까지는. 좀 그건 가끔씩 그것도 무슨 그렇게 의미가 이상한 있나 사진을 찍는 아니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탄압받는 모습으로 연출하려고? 지하 주차장이? 근데 제가 아주 보고는 어두컴컴하고. 지브라로 한 그 사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이상한 거 메고 있는 거 그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뭐 백도 없고 뭐 한 갑자기 아니 또 그 지브라 옛날에 사진은 소련 사진도 찍었잖아요. 그 장애 목욕 그는 서울시장 나갈 때고 그때가 이제 이 미모 관련해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그 문제는 그 지브라 그 사진은 기자들이 있는 방에 단톡방에다 올린 거고 그 사진은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또 통에 들어간 거는 또 자기 SNS 에 올린 거고. 정말 희한해요. 이상해요, 통에 들어간 진짜. 거. 2111님이 일베스 중에 조롱 아닌가요? 그러셨는데 좀 하여튼 뭔가 저는 이해가 안 아니 안- 국민 조롱 대참사죠. 국민 조롱한 거죠.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 거짓말 리스트에다 했는데 신세계 영화에서 네. 조폭들이 드럼통에 사람을 넣고 협박 암살하는 장면에서 차용한 은어 드럼통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 자기가 탄압받는다. 탄압받도 끝까지 한다. 그러니까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즉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재명이 자기를 탄압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 지브라 그 공공임대주택의 그 모습 그게 이재명 대표가 공공임대주택을 주는데 그게 이제 드럼통에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온 이런 그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거랑 연결돼서 지금 쭉 보면 그러니까 맥락이 없는 게 이재명이에요. 기승전 이재명.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자기를 지금 탄압하냐고요. 경찰이 그러니까 다 예를 들어 윤석열이 임명한 한덕수가 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걸 막겠다. 그리고 이제 계엄할 거다. 한동훈이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계엄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것 뭐 정적 탄압한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로 네. 저렇게 메시지를 설명해야 되는 건 실패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못 알아들었다. 하여튼간 무슨 일반 말인지 모르 모르겠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해석을 해줬어요. 예. 드럼통에 들어간 나경원 사람 묻어버린다고 진실 안 묻혀. 무슨 그거래요. 얘기야, 그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에 들어가서 내고 싶었던 메시지는 사람 묻어버린다고 진실 안 묻힌다. 그러니까 묻어버린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누가 지난번에 묻어버리냐. 이게 중요한 사람 이 그런 거 아니에요? 묻어버린다는 그러니까 얘기. 그 생각이 나는데 왜 잘못 기억한 것 같아. 아니 왜 그 사람 뭐 조심하라고 얘기한 적 한 번 있잖아요. 그 조심하라는 것과 몸 묻어버린다.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이 얘기를 했어요. 나경원 의원은 영화로만 볼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드럼통 정치에 많은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묻어버린다. 바로잡겠다. 그게 윤석열 정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드럼통에 사람 하나 묻어버린다고 진실까지 묻힐 거라 생각하지 말라.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2013년에 개봉한 신세계 영화에서 드럼통에 사람을 넣고 시멘트와 함께 섞어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전 대표를 반대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받던 뭐 여러 인물들이 사망했던 전부들은 그거 윤석열 검찰이 아니, 드럼통 밈을 사용했었대요. 그렇지, 검찰이 수사하다가 받으면서 그러니까요. 그러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드럼통 밈을 사용해서 본인도 그걸 아우 막 머리 아파요. 뭔 말인지 쫓아갈 수도 없네. 아 게다가 게다가 바로 하면 민주파출소에 바로 고발이 되니까 머리를 좀 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고발했어요. 그 머리를 쫓아가면서 어떻게 신세계도 찾아가지고 어떻게 고발했어요? 그것까지 얘기해야 돼. 네. 근데 쓰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지 마요. 머리가 알았어. 너무 아니, 그 아프고 저 머리 지구라 나쁜 가지고, 저는 예. 단순파 단무지. 그러니까 한겨레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일배나 알까 이 말이 도대체 뭐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역시 되게 난 이제 일배가 아니야. 민주파출소에서 요즘에 극우 유튜버나 아, 아니면은 네이버 댓글이나 그다음에 SNS 그 콘텐츠나 이런 거 다 보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네. 기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경원 의원이 이랬대요. 젊은 사람들은 이재명 전 대표를 드럼통으로 부른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자기가 뭐 상징으로 했나 봐요. 우리는 나베라는 단어도 알고 있어요. 어려워요. 나베. 어려워요. 나베 아시죠? 저는 몰라요. 저는 나경원 의원한테 고발당했기 때문에 고소당했기 때문에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이분이 민사로 5천만 원도 걸었더라고요. 뭐 조심해야 때문에요? 됩니다. 뭐 때문에? 뭐 자기에 대해서 발언했다고 지금 그러는 건데요. 예. 그런 거 다 신경 쓸 필요 없다. 뻘이에요. 뻘. 제 입을 막고 싶다는 거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 그런다고 안 막았잖아. 나 이제 막히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을 지금 안 나베라는 말을 모른다고 나베를 하니까. 모른다. 예. 일베도 나는 모르고 주어가 나베도 없어요. 모른다. 나베에 주어가 없다고. 에이, 진짜 이런 식으로 오산 정치 그게 나의원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주어 없다. 옛날에 그분이 이제 BBK 얘기해서- 주어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피부 관리에 1억도 쓰고 그랬어요.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그런데 어쨌든 주어가 없다고. 네, 그런 맞아요. 사람도 있었구나. 그런 소문이 났어요. 진짜 이상한 일이 있었네. 그때 제가 부대변인이었어요. 왜 우리는 김현 의원님 말만 하면 웃길까? 아니 너무 모르는 게 없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건에 대해서 답이 항상 딱 명확해요. 본인은 우리들이 이해 못하는 수준인데도 엄청 그러니까 나베를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해. 나베가 저 뭐죠? 이렇게 그릇 아니에요? 남비안. 남비. 그 매블쇼에 썬킴 나오거든요. 그 세계사 할 때 그렇게 썬킴이 웃길 수가 없어요. 한국 정치 전혀 모르고 그렇죠. 윤석열이 누군지도 몰라. 윤석열이 누군지도 몰라. 네, 이재명 대표가 알겠지. 누군지도 몰라. 어. 그런데 얘기하는 내용은 꼭 그들 얘기를 해. 맞잖아요. 냄비에 끓은 가락국수, 나베 우동, 냄비, 나베. 진짜 미치겠다 오늘. 재밌다. 너무 재밌다 진짜. 네, 재밌습니다. 우리 조심합시다. 냄비 요리. 우리는 주어 없이 말하고 있었다. 근데 드럼통이더라. 아까 드럼통에 숲 불러가지고 고기 구워도 되지 않아요? 고기 구워도. 전현희 의원님은 판사 출신인가요? 왜 이렇게 말씀을 점잖게 하세요? 좋겠다. 나는 최고의 칭찬이 판사 같다. 아니 평상시에 너무 말을 점잖게 나베 판사. 나베 판사. 아니 그 직위험 판사 때문에 조금 악질 처다님이 본인이 판사 출신인 건 아셔야죠.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나경원 씨 이러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네요. 네. 네. 어쨌든 판사 얘기하다 보니까 직위험 판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끝없는 특혜 윤석열 내란 형사재판 관련된 내용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기현 부장님이 너무 우리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시고 피고인을 생각하시다 보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형사 절차가 재판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모두 진술 인정 사실 물어보는데 직업이 뭡니까 보통 물어봐야 되는데 본인이 막 다 전직 대통령이었죠. 대통령.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무직. 원래 무직이라고 대답해야 되고 사실 그거를 말하기가 싫어가지고 좀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흐뭇하게 우리 또 윤석열 씨가 그걸 네. 끄덕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방청만 허용하고 촬영도 못하게 해주고.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기사 보면 법원에 따르면 방송사들이 촬영 가능을 너무 늦게. 문의한 게 11일 오후 4시경이었는데 재판부가 다른 재판을 진행하느냐고 오후 7시경 일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촉박해서 불허했다. 이것도 시간으로 따지네.
구속영장 저 발부 시간으로 따지더니 촬영도 시간으로 응? 가능한지를 4시에 물었는데 7시경에 전달받았으면 일몰이라서 안 되는군요. 태극기 국기개양대 이거 하는 게 6시 이전까지는 국기개양대 서서 손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7시에 전달을 받아서 일몰 후에 받아서 불어한 거니까 다음에 반드시 6시 이전에 꼭 전달하도록 법원에서는. 그래서 오늘 했어요. 다음 달 22일인가 했어요.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 이 언론사에서 촬영 신청 촬영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걸 오늘 곧바로 해버렸어요. 아니 이게요. 이명박은 허가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허가했어요. 그때 법원이. 그러니까 알 권리. 예, 이 국민의 알 권리가 최우선이다 이런 논리였어요. 난 너무 웃겨. 아니 잠깐만, 근데 이상한데 최민희 의원 눈이 뭐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뭐예요? 여기 반짝이 붙였어요.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저희 집중해 주세요.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아니 뼈를 깎는 분이 있질 않나? 눈에 뭘 붙여가지고 정신없어. 아니 잠깐 질문 하나 있어요. 아까 4시에 신청했는데 다른 재판하시느라고 7시에 받아가지고 받았다. 그거를 불허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도가해서. 근데 원래 피고인한테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촬영 신청이 네, 들어왔다 이러면 사실은 피고인들이 다 싫어하죠 당연히. 피고인은 그때 그럼 8시에 전달 그러니까 그 받았으니까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 술시잖아요. 술시. 그러니까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원래 피고인에게 물어봐요 형식적으로라도. 그럼 피고인 당연히 싫다 그러지만 그래도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허락해 준다 뭐 이런 게 보통인데 7시에 이제 이거 촬영을 신청했다는 거 알게 되었다. 그러면은 7시에 피고인에게 물어봤다는 얘기잖아요. 물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네. 근데 나왔어요. 물어봤어요? 예, 물어봐서 그쪽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냥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아니 나왔어요. 그냥 시간이 늦어서 판단을 그냥 피고인 거부를 했다. 측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안 물었다는 불허했다. 거예요. 네, 그냥 독심술이에요. 자기가 여기. 판사가 진짜 그냥 독심술이네. 불을 한 거예요. 뭐. 네. 이상해. 7시면 어떻게 감히 전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굉장히 무기를 하겠습니까? 보통인이 누릴 수 술시. 없는 그런 특혜를 준 거죠. 그러네. 사실은. 네. 진짜 웃긴다. 그리고 이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법정에 들어가는 게 이게 단지 피고인의 뭐 인권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온 내란, 국민이 네, 피해자인 그런 내란범에 내란 대한 사건이잖아요. 진짜. 온 나라가 진짜 국가가 진짜 전복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최악의 흉악범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이게 가장 중요한 공익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그냥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았잖아요. 수사를 받고. 근데 그때 법원에 신청도 안 했는데 그냥 알아서 해줬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왜 이 윤석열에게는 계속 거듭되는 이 특혜 뭐 구속 취소된 것도 이거는 사실 거의 윤석열에게만 아니 주어진 게다가 변호사 12명에 둘러싸여서 폭 들어가서 안 보이는 끝에 13명. 변호사 12명 아니에요? 13명. 그러니까 즉시항고도 검사가 검사를 12명. 포기하고 지금 엄청난 이 범죄를 저지른 이 윤석열에게 이 거듭되는 특히 이제 지기현 판사에 의한 이 특혜 이건 정말 좀 너무 놀랍죠. 문제를 진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춘 블루스님 끝에 앉은 분 해학적이네. 위트가 넘치시네. 끝에 앉은 분이 누구? 노영희 변호사도 그렇게 앉았어요. 그다음에 김현 의원님에게 SJUDSIJW님 김현 의원님 약간 여자 최강욱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노경원님께서 저번 주에 여전사 3분에게 후원했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다들 정말 금방금방 반응해 주니까 너무 좋은데 김현 네, 근데 이게 지기현 판사의 지금 이런 윤석열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이 거듭된 특혜, 그냥 특혜를 준다 이것만 이제 우리가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네. 사실상 이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럼요, 위험하죠. 형사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내란의 공범들이 지금 다 감옥에 있는데 수개만 지금 풀어준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재판이 진행되면 당연히 이런 경우는 이런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요, 되게. 예, 근데 인권을 그런 보호도 지금 해야죠. 기미도 보이지가 않고 거기다가 지금 그때 구속 취소를 할 때 그 내용이 네. 공수처에 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판단이 근데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네, 자칫함에게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가기 위한 밑자락을 까는 게 아닌가. 아, 공소기각은 좀 어렵지 불가능해요. 않을까요?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공소기각. 8번 심리가 열리고 증인이 16명인가 했잖아요. 그것도 최소한 하고 행위로만 하기 위해서 5가지 건으로 행위로 한 건데 죄의 유무죄를 다투는 거잖아요. 감옥에 집어넣는 과정인데 그런데 딱 시작한 거거든요. 윤석열 처음. 근데 이게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으로 갈 거냐. 1233 아니잖아요. 633 아니잖아요. 이거는. 대체 불구속상일 테니까. 계속 가면 제가 볼 때는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진술도 나오고 근데 계속 이를 거예요. 이제 김성훈도 오늘 사표 냈잖아요. 경호실 차장. 그 구속되면 얘에서도 엄청난 것이 나오고 저는 가장 가까운 데서 나올 것 같아요. 김건희를 통해서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 사안에서는 어쨌든 판사가 좀 상당히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다. 이걸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판사가 그동안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니, 판결문 구속 내용이나 취소는- 이런 보면 증거 능력을 공수처나 검찰의 이 수사 서류들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경찰이 수사 증거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좀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 최고위원께서 부분인데 그러시면 어떡해. 아니 이제 그럴 리는 없지만 걱정이 되는 끝까지 거고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저는 검찰이 더 위험한데요. 이게 네. 검찰이 재판 진행을 잘해야 되고 검찰은 증거를 제대로 또 내야 돼요. 심지어는 공소 유지의 네, 의지가 의지가 있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또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 물론 이제 이게 의심은 되지만 뭐 사실 김연아 의원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쨌든 이 지금 윤석열이 그게 없잖아요. 형사 불소추 특권. 네. 그럼 그래서 지금 나머지 여죄들을 음. 다 이제 수사하고 기소할 수가 있고 네. 또 뭐 그러기 때문에 특검하면 되고. 네네 예, 근데 구속되고 뭐 처벌받는 거는 뭐 특검하기 기자 전까지 다른 사실인 거 것 하지 말고 같습니다. 특검을 이제 구성된 다음에 대통령 뽑히고 그다음에 네. 특검을 구성한 다음에 직권남용죄, 외환죄, 별별죄 네, 다 다 넣어가지고 새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범한 범죄가 군사 반란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군사 반란죄, 군사 내란죄 반란. 말고. 예. 근데 군사 반란죄의 법정형이 아시죠? 네. 몰라요. 사형밖에 없습니다. 거기 무기징역도 없어요. 없습니다. 오, 내란 수괴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군사 반란죄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어요. 세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군사 반란죄 뭐 이런 걸로 수사해서 기소할 여지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 증거제도 그러려면 검찰이 잘해야 되네요. 진짜. 검찰이나 이제 영 안 되면 특검을 통해서 해야지. 네, 일단 제일 양영진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네.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 3분 응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이제 지금 전현희 최고가 말씀하신 거는 최악의 상황 걱정을 앞부분에 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소기각의 가능성을 걱정하세요. 근데 오늘 재판 흐름을 보면 네. 검찰 측 증인 2명이 나왔는데 네. 그 증인의 그 조현성? 네. 조현성? 조- 네, 그 조성현. 대대장급 조성현 네. 그리고 또 한 분 네. 두 분이 나왔는데 김중영 예, 그 네. 조현성은 조성현은 그 헌재에서도 헌재가 직접 요청한 증인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울고 그랬던 네, 그 분이죠? 괜찮은 사람이었고 우리 부하들이 나를 예, 예.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또 대대장 한 명 또 나왔는데 이 네. 둘 다 그 헌재 판단과 그러네. 일치하는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검찰이 공소유지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고 공소기각 될 거라면 그렇게 증인들을 불러서 신문하고 이런 절차에 들어가긴 어렵기 때문에 김형기 육군 특수 대대장. 전 사령부 네, 대대장이에요. 특수전 사령부, 특전사. 일 특전 대대장. 중령이라 그러더라고요. 1특전 대대장 그다음 조성현
수방사 수방사 일대들. 1경비 단장. 네. 김영기 특전대대장은 계엄 당일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받았다. 명확히 말했고, 네. 조성현 그 수방사 단장도 넌 그렇다. 창피했다. 아니 네, 네, 그렇게 우리 얘기했어요. 부하들에게 창피했고 그들에게 내가 이 명령을 전달할 수가 없었다. 전달했으면 그들도 그렇게 했겠지만 예, 시민들을 제압하라는 시민들 명령도 네. 받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 내가 시민들에게 이진우하고 그 나쁜 이진우하고 이상현 음. 두 사람으로부터 지시 받았다. 잔나비 호감님께서 최민희 의원님에게 개인적인 질문하셨습니다. 첫사랑 이름인가요? 조현성.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아니야. 첫사랑 이름 따로 있어요? 첫사랑은 지금 옆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제가 번역기예요 지금 그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저희 말 만약에 대선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 검찰의 공소 유지 이 의지는 더더더 강해지고 예,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지금 기소되지 않은 다른 내용들을 또 수사해서 특검도 할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사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탄핵이 원래 3월 14일쯤 되는 게 그게 순리인데 이게 4월 4일 되면서 한 20여일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가슴을 태웠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간이 좀 안전하지 못한데 또 이게 공소 기각될까 봐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니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그 다음에 너무 이어지는 해설 게 잘해 주셨습니다. 혹시 집판사에 대한 거취를 좀 정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최고위원니까 못 하신 거잖아요. 그래 대신 해주잖아 또. 이렇게 그 번역을 너무 다들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챗 번역기예요, 번역기. 오늘 정말 너무 힘든 날인데요. 네. 맨날 힘들죠. 한덕수 오늘 때문이에요. 특별히 힘드네요. 오늘 네. 한덕수 때문이에요. 아, 정말 제가 요즘에 진짜 살이 찌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나?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찌거든요. 어머나. 근데 김현 의원님은 살이 점점 빠지네요.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아, 그게 아니라 이제 겨울 지나면 봄이 오니까 아, 봄 타는구나. 아니 내복 벗고 그다음에 기모 옷 벗고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아, 저는 여전히 기모바지라. 아니 기모 바지인데 기모 바지 안에 또 내복은 입었잖아요. 근데 내복은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얇아졌군요. 좀 날씨에 얇아지죠. 원래 모습으로. 아니, 나는 지금 기모 바지가 안 보여요. 위만 보여. 상반신만 보여요. 기모 바지요. 그걸 보여주면 어떡해. 기모 바지. 이제 뭐 그렇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솔직하고 진솔합니다. 한덕수 때문이에요. 기생전 야, 한덕수로 이제 한덕수 가는군요. 진짜 아니 오늘 사실 어제 오늘 대정부 질문을 어제는 정치 외교 분야 했고 오늘은 경제 분야인데 안 나타났잖아요. 안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 최상목이 이제 나타났죠. 기재부 장관으로 부총리로 나왔는데 기고만장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최상목이 진짜 정말 진짜 그분들은 집단 체면에 음. 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우리 민주당 그 의석까지 쫓아와가지고 거의 어제 엄청나셨더라고요. 야, 야 라니 그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김병주 의원이 내란 정당 뭐 얘기하고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쪽에 대구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우리 쪽 의원이 이제 계속 이제 이슈 파이팅을 하니까 야 조용히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야만 했으면은 제가 그 정도는 안 하는데 이러면서 야 조용히 해 이런 거예요. 박범재가 권영진. 권영진 의원이 내란 정당 맞죠? 네. 내란 수계가 1호 그렇게 딱 하고 당원인데. 우리 조계원 의원 쪽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라니요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몇몇이 또 얘기를 하니까 권영진 의원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그쪽 진영의 지지자들이 박수를 보내니까 뚜벅뚜벅 오면서 대구시장 출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노원에 우원식 의원하고 경쟁하다가 떨어지고 사진이 근데 너무 예쁘게 좀 찍을 것이지. 저럴 때 그래가지고 예쁘면 안 돼. 그러고 이제 오니까 음. 이제 저는
앉아서 야란 의원만 외치고 나머지 의원들은 이제 몸싸움 사실은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김원 의원하고도 붙고 그러니까 저쪽에 의원들이 한 5명이 왔는데 다 나가라고 이제 하니까 물러서던 차에 김용만 의원이 또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진짜. 김용만 의원 공사 출신에 원래 국회 본회의장에는 이제 여당석, 야당석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서 넘어오지 잘. 통상은 본회의장에서 이제 서로 뭐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하더라도 목소리를 내면서 싸우는 경우는 꽤 있어요. 어. 그렇지만 이 선을 다른 넘어. 선을 넘어서 다른 그 야당석이나 뭐 여당석으로 이렇게 가서 고함 지르고 그 면전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본 적이 나 없죠. 저는 못 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놀라가지고. 금도를 넘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당이 여기에 온 게 맞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 끝에 이제 거의 정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뭐 끼어들지 마, 뭐 이러면서 또 소리를 질러요. 뭐 의원이 여성 의원이 그래서 제가 그 국회의원은 용서할 수가 없다. 21대 그 국회의원한테 많이 당했대요. 그 국회의원이 누군데요? 김정재. 아 김모 씨. 음. 거기가 워낙 하이톤이에요. 영웅답다 이런 분인데. 하이톤이 하이톤. 하이톤. 그래가지고 뭐 저쪽에서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 이제 초선 의원들이 하다가 이제 이미자 의원하고는 좀 되는데 저쪽이 워낙에 이게 이렇게 음향이 이렇게 들어와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름을 불렀더니 그리고 목이셨어요. 아니 그랬구나. 근데 울렸어요 여기가. 아니 엄청나게 놀란 얼굴이었고 좀 정말 흥분한 얼굴이었어요. 아니 그 어제 그 상황은 마치 말하자면 그 싸움하러 깡패들이 네. 이렇게 패 지어서 도박을 오는 것 한 같은 거죠. 그런 네. 장면을 방불케. 그러니까 빈님이 너무 통쾌하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 든든했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들이 골목골목 아니 저 입구마다 다 지켜가지고 한 사람이 싸우고 빠지면 또 한 사람이 나타나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대단한데요? 그쪽에 김준혁 의원하고 부승찬 의원인데 네. 부승찬 의원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HD 특공대 HID? 출신 아니에요? 특전사인가? 네. 예, 그럼 돼요. 거기 특수부대. 출신인데 네. 감당할 수 있겠냐고 자신 자신 있냐고 있어? 자신 있어? 있냐고 그러니까 이랬다고? 사실은 어, 내가 맞아, 물어봤어요 어쩌자고. 오늘 취재를 했는데 어. 실제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부승찬 의원의 출신 성분을 알기 때문에 뒤로 빠진다. 그런데 부승찬 의원은 명태균이 대통령 될 상이라고 했던 사람이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고 예. 그랬어요. 내가 들은 사람은 딴 사람이었는데. 얘기 좀 해봐요. 재밌잖아. 다음 말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다음. 언젠가는 썸데이. 특정하지 않았는데 상이라도 근데 진짜 감당이었어 뭐였어요 부승찬 의원이 단어가 감당할 수 있겠냐? 감당이 아니야. 자신 있냐? 있어, 자신 있어, 있냐? 이거였죠? 네. 붙어서 자신 있냐? 네, 여러분들 김현 의원의 말에 동의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근데 어쨌든 지기현 부장이 워낙 윤석열 씨를 재판에서 너무 많이 봐주니까 윤석열 씨가 재판하다 말고 또 판사한테도 호통을 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걸 의기양양. 의기양양해가지고 아 진짜. 변호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 난리가 법정에서 났어요. 아니, 93분이나 스피치를 했다는 아 이거 거잖아요. 오늘 네. 82분이냐 93분이냐를 놓고 토론이 붙은 거예요. 93분 있고 아니 그거 왜 82분 그러냐면 모두 진술. 모두 진술이 82분이에요. 그런데 모두 진술 82분 했다는 게 언론에 쫙 뿌려진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끼어들고 난리친 것까지 하면 합쳐가지고. 93분인데 네. 82분이냐 93분이냐로 싸우고 있더라고 길거리에서. 아까 진짜. 부승찬 의원 누가 이렇게 향긋한 바람님이 써줬는데요. 3단 변신이었대요. 선 넘네. 첫 번째. 해보자는 거야? 자신 있어? 선 넘네. 해보자는 거야? 자신 있어? 있어? 근데 무슨 국회가 원래 그래요? 이렇게 막 아니요, 아니, 아니요. 영국 의회 못 봤어요? 우리보다 조금 더 이게 더해요? 우리보다 좀 가까워. 네, 가까이. 아니, 거기는 그러니까 막 침튀기고 싸워요. 이렇게는 싸우고 이제 1대1로 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 그 의장석을 주변으로 해서 표결하려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맞고. 의원들이 막
한 뭐 70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네네. 뭐 이럴 때는 이제 사실은 다중 대 다중이 붙는데 이번처럼 1대1로 하다가 갑자기 우르르 와가지고 5명이서 막 하다가 김용만 의원이 딱 맞고 그다음에 김준혁 의원이 맞고 그다음에 무슨 자신 있어? 계속 다 깨갱. 네, 근데 이 그 국힘 행태를 보면 그 일진을 하는 학생들이 국회에도 일찍. 국회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지네. 그러니까 너무 영역에 이렇게 그렇지. 들어와가지고 우리 뭐 저렇게 책상에서 하는 선긋고 여기 넘어오지 마 이거랑 어렸을 비슷하네. 때. 어렸을 때. 근데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협입니다. 김현 의원님 후원의 계좌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다들 김현 의원님의 무용담에 다들 그냥 넋이 빠졌는데요. 네. 301-0339-855-1-81 김현 의원의 저 강단 있는 저 맨 끝에 앉은 체크무늬 여성분이 김현 의원입니다. 농협 301-0339-851-81 그리고 전현희 의원의 점잖으시지만 또 사인자다 이런 말도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닙니다. 전현희 의원의 농협 계좌고요. 301-0343-8643-91 농협 301-0343-8643-91 네 그리고 새날도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 회원 가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1877-0629 1877-0629 629 잊지 마시고 1877로 전화하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요. 최민희 의원의 국민은행이고요. 43701-04-3504112 국민은행 왜 저는 소개 안 해줘요? 앞에 지금 하고 멋있는 말.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살인자다. 라든지. 한 거 없잖아요. 뭐 말한 거 있어요? 살인자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뭘 말해주길 원해요? 왜 자기 거 계좌 빵진수, 읽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빵진수. 아니 지금 자기 거 계좌 읽어주고 있는데 자해를 하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저는 거예요? 왜 앞에 저는 멋있는 말 안 붙여요? 빵진숙이 멋있는 말은 아니지 않나? 빵진숙. 방송 독립을 지키는 여전사. 너무 평범해. 과방위원장입니다. 네, 과방위원장입니다. 네, 삼성급 재선이고요. 징징징 아니에요. 맞아요? 당 퐁퐁당. 아까 징징징이라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진짜 오늘 너무 산만하다 그죠? 너무 산만하고요. 정신이 한덕수 없어요. 한덕수 때문이야. 그래서 에이. 지금 5,000분 정도가 보고 계시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금 자해했어요. 최민희 자기 거 계좌 읽어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처음 봤어요. 나는. 아니 그냥 반짝이 최민희로 해. 그럼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최민희 의원님 눈에. 진짜 아주 반짝이 그냥 심해요. 반짝반짝반짝. 뭐 너무 섹시하다 근데. 남은 뼈를 깎는데 반짝이 겨우 반짝이야? 아니 그래도 이 연세에. 죄송해요. 저는 -8 해야 돼요. 8년 동안 탄압에 의해서 야인으로 있었잖아요. 일단 읽을게요. 계좌번호 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방송하기. 최민희 의원님 후원의 계좌 국민은행이고요. 43720-04-3504112 43720-04-3504112이고요. 반짝이 최민희, 빵진숙 최민희, 멋진 최민희.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요. 더 해줘. 더 해주세요. 지금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후원 계좌 있는데 시간 제일 많이 써. 그래도 김현 의원님은 그런 말할 주제가 아닙니다. 김현 의원님을 제일 총 발언 양으로 보면 엄청나요. 아니에요. 네, 근데 다들 또 요즘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뿌듯합니다. 재밌어요. 네, 의원님을 제가 키우는 느낌이 납니다. 솔직히. 어제 진짜 제가 딱 한마디를 계속 갖고 했잖아요. 네, 야라니, 야. 야라니요. 네. 야라니요. 그랬더니 다들 여기저기에서 한 놈만 패잖아요.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그리고 김정재 의원한테 계속 깨갱할 때까지. 그 야단이오가 김정진 의원한테 한 말이에요? 권영진 의원한테 한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한테 하다가 이제 하다가? 정리가 좀 됐는데 어. 왜 끼어들어 저쪽에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하라잖아. 뭐 그래서 그 딱 보니까 김정재 의원이잖아. 그래서 김정재 의원 야라니요. 김정재 의원 야라니요. 누구 목소리가 더 커요? 내가 크죠.
본회의장에서 혼자서 쩌렁쩌렁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쫙 올려 퍼져 자리가, 있잖아요. 자리가. 제일 가운데 있어서 저쪽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쫙 아니 내려. 그리고 옆에 사람도 안 앉았더라고. 딱 혼자 다. 아니 그러니까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더라고요. 아니 최민희 의원이 나갔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왜 어제 혼자 그래서- 앉아 있었던 아니 거야? 그래서 갔다 왔더니 네. 방금 전에 난리가 났었던 나한테 어디 갔었냐고. 아 너무 재밌다 근데. 12 그러니까 2시부터 6시 반 4시간 반 정도 되니까 의원들이 이제 초창기에는 초반에 이제 있다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임위 질의하는 의원이 있으면 또 들어왔다가 좀 그런 건데 그때 이제 김병주 의원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의성 김가고요. 강릉고등학교 출신이고 제가 강릉여고 출신이고요. 어머. 그래서 강릉에서 고등학교 나온 국회의원이 재밌다, 진짜 4명이에요. 4명. 네. 저쪽은 권성동. 네. 저기요 진짜 힐링 된대요. 아니 오늘 힐링이 돼요 진짜로. 아니, 막 아무렇게나 그래서 말하는 김병주 거 의원이 같은데 재밌어요. 내란 정당이 막 그 마이크 다 꺼졌는데 하니까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근데 내란 정당 맞는데. 아니 근데 민주당 의원 여자 의원님들이 진짜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목청들이 서영교 서영교 의원은 의원 근데 진짜 서영교 의원한테 대단하잖아요. 이제 네. 요즘에 요새 좀 뭐라냐면은 조용하지. 아니에요. 오늘도 엄청 했어요? 했죠. 그럼요. 오늘도 주호영 부의장이 서영교 의원 조용히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밖에 저기 뭐 소파에 있다가 서영교 의원이 당하나? 그리고 문 딱 뛰어갔더니 서영교 의원 나오고 있더라고. 아니 보세요. 이현주 의원도 대단하거든요. 이현주 의원은 이제 말안 돼. 최고위원이어서 약간 전현희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은 최고위원이라서 조금 점잖으세요. 점잖게 하고 네. 오늘 급기어는 추미애 의원도 한 판 했어요. 한 번 딱 목소리 높이는데 보통 이건 초재선 의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서영교 의원은 사선인데도 초선 때도 그러고 재선 때도 그러고 삼선 때도 그러고 그래서 마이크가 필요 꺼져도 없어요 그분은. 해서 제가 그렇죠. 스카프를 메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카프 안에 마이크가 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정도로 얘기냐면 누구는 뼈를 깎는데 혹시 뼈 속에 마이크 넣은 거 아니냐고. 오늘 왜 저렇게 오늘 그분인데? 개그 본능 폭발. 한덕수 자제해 때문에. 주세요. 한덕수 때문에. 자 어쨌든 제일 불쌍한 게 전현희 의원이에요. 목소리도 작고 아니, 점잖고 저도 작아요. 맨날 울고 이 언니는 왜 이래 갑자기. 아니 그 저는 소리 지르고 아 목이 아파. 저는 진짜 목이 약해갖고 이분이 네 목소리가 작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소리 좀 지르다가 이게 목 쉬었잖아요. 오늘부터 다들 개그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사실로 그래서 내가 나가 이렇게 돌아오지 마. 그랬어요? 누구한테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것들이 국내에 나갔더니 저것들이 그것들이 그래. 난리 났네 오늘. 근데 안 들리잖아. 그것들이 누군지 모르니. 아니 그게 안 들리잖아. 저쪽으로는 안 그렇지. 들리잖아. 우리한테만 들리는 거야 그러면? 아니 나한테만 들리지. 아니 저기 김영호 의원은 잘 들어요. 이쪽 이쪽은 김용호 의원은 잘 되는데. 아 진짜 재밌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간 이렇게 지금 이분들이 이 전사들이 진짜 맞군요. 좀 이렇게 아니 하나 더 얘기하면 또 있어요. 노정면 의원이 네. 그 이제 원내 대변이니까 원내 대표단이에요. 원내 대표, 원내 수석 부대표. 노종면 그러니까 이렇게는 이제 늘 있어야 되는데 원내대표는 바쁘니까 지금 비대위원장까지 권한대행까지 겸하니까 자리를 좀 비우는데 그러면은 주로 누가 늘 있냐면 박성준 수석하고 김용민 수석하고 늘 자리를 지키고 노정면 의원이 이제 대변이니까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나오면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국민의힘은 자기 당 의원들이 할 때는 한 10명이 들어오고 우리 당 의원이 하면 싹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할 때 그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 질의할 때 뭐라 하니까 노정면 의원 보고 나가 그랬거든. 노정면 의원을 나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노정면 의원이 너네가 나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마치고 우리 당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싹 나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정면 의원이 나가라니까 나가네. 다 나가네. 아니 피님이 야근하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웃겨서 일을 못하겠다.
아, 너무 재밌어요. 이 얘기 좀 꼭 해야 돼요. 자, 윤석열 씨가 나라 돈으로 캣타워 500만 원에 설치한 걸 들고 가고 흰옥기 욕조 2천만 원짜리를 들고 이게 어떻게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나왔는지 짐 아세요? 속에서 삐져나오고 이렇게 된 거야. 속에서? 트럭이 몇 대 나갔잖아요. 근데 네. 그 짐 속에서 캣타워가 삐져나와서 밝혀진 거야. 아. 그런데 누가 그 예산 내역을 쭉 봤어요? 보니까 거기 캣타워 500만 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캣타워가 500만이다. 근데 원래 이렇게 500만 원이나 해요, 그게. 그게 그것도 이제 여러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캣타워가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있거든요. 아, 그런데 최민희 그 의원 집에도? 캣타워는 싸요. 그런데 특수 제작하는 캣타워가 있대요. 아, 그러니까 시중에 네. 파는 물건이 하는 게 아니라 특수 제작을 하면 500만 원짜리 그거 뭐 물건을 던져도 안 깨지고 깨진대요. 아니 던져도 물건을 던져도 그 캣타워가 안 깨져. 캣타워에 예를 들면 뭘 던질 수 있잖아요. 컵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깨진다. 아 모르세요? 그 얘기 지금 몰라서 이러는 거야. 한번 그 테이프 이렇게 아니, 감고 나온 적 알아요. 나도 있잖아. 알아, 그런 아 거는. 그래요? 나도 알죠. 모르는 줄 괜히 그래. 알고. 추임새. 나는 모르는 줄 알고 노 변호사가. 근데 난 이 연전에서 원래 모르지, 사실은.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개인적인 사적인 비용 뭐 식사비나 뭐 다 이런 개인 거는 월급에 다 썼었죠. 개인 난리가 비용으로 났었죠. 썼거든요. 난리가 났었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뭐 진짜 난리가 났고 다 감사하고 근데 난리 이거는 지금 사실상 그 개인적인 사적 비용이라고 볼 수 작물이지. 있는데 이걸 개인적인 비용을 썼을 것인가 썼고. 아니면 국고를 썼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네. 예산 사용 내역을 그러니까 누가 뒤졌더니 그게 거기에 세금이 캣타워 들어갔다는 500만 얘기잖아요. 원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국고 횡령의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가져갔으면. 아니요. 원래 설치할 때도 문제고 그렇지. 가져가도 네, 문제고. 개인 비용으로 한 게 아니라면 문제고 또 그걸 나라 돈으로 쓴 걸 자기 사저로 가져간 거 이거는 횡령. 확실한 횡령이죠. 전 권익위원장님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더 한 말씀 네. 드리면 제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을 때 우리 한복. 관저의 수돗물값 이걸 횡령 제가 국고 횡령이라고 수돗물값을? 감사원이 그걸 얼마나 조사를 근데 뭐, 했는지 몰라요. 뭐 고친 거 있잖아요. 수돗물 먹었어요? 겨울에 동파가 됐어요. 동파. 수돗물이. 그래서 수돗물이 흘렀어요. 오. 그거를 이제 그 원래 간접 관리 비용에서 그걸 우리 직원들이 지급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라 이거는 관리 비용으로 내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안 냈다고 어머나. 제가 비용을 부담 안 해서 횡령이라고 그게 얼마예요? 이걸 조사를 하고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고 가장 저에게 감사원이 공을 들인 정말 대박을 잡았다. 와, 이거 장난이다, 이제 진짜. 형사 고발할 수 있다. 이러면서 했던 사안이에요. 어, 수돗물값. 수도가 동파돼서 네, 수돗물이 많이 동파된 나왔다고? 수돗물값. 한복 대여비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복 대여비. 그- 한복 대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일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 기준에 대보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본인 거죠. 그때 수돗물값이 도대체 얼마였어요? 네, 궁금하다. 그게 한 좀 조금 100만 원? 많이 나오긴 그 정도 나왔던 것 100만 같아요. 원? 원인데 뭐 네. 어머 그게 뭐 그런데 500만 원에 비하고 뭐 2천만 원에 비하면 뭐. 이거는 한복 근데 대여비가 자기 얼마라고 도대체 개인 그걸. 사용하는 거라 사적으로 자기 개인 비용 내야 되는데 이거를 국고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감사원의 그 잣대에 따르면 국고 횡령인 거고 더구나 감사원이 이 간접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런 걸 봐준 거. 다 봐준 봐줬잖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사원도 이거는 사실 처벌을 받아야 되고. 아, 감사원 진짜 이상했죠 이번에. 네, 뭐 김건희 뭐 네.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누가 범인인지 모르나 거기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아야 돌려깎기. 흰옥기 욕조 2천만 원은 욕조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아, 흰옥기가 그게 특수 목재예요. 일본식 그 편백나무. 네. 네, 우리 네. 집도 편백나무 붙어 있는데. 우리 화장실에도 붙어. 흰옥기 욕조 가지고 계신 분이시면 벽에만 붙여놔. 그렇게 안 비싸던데. 어쨌든 수천만 원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정말 황당무계합니다. 게다가 대동 세상 21대 정부 성공리 일주일에 거렁뱅이들이 80억 썼으면 진짜 도둑놈들 아닙니까? 이제 파면당하고 네. 일주일 머물면서 그리고 또 썼던. 하나 관저 불법 점거했잖아요. 네. 그래서 파면당하고 받아야 돼. 그냥 네.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아유. 계속 밤마다 만찬하고 이랬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용산 대통령실에 조리사들이 와서 하고 그러면은 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 사건. 그것도 있고 10만 8천 원. 샌드위치를 이렇게 뭐 회의에다 아침에 회의하면서 먹었다. 문재인 그걸 대통령이- 가지고 지금 검찰이 기소하고 뭐 문재인-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관저 만찬은
그 규모나 이런 거 볼 때 그보다 뭐 진짜 엄청나게 맞죠. 심각한 범죄죠. 이럴 때 똥 네. 묻은 놈이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네, 네. 이 속담이 그래서 그게 또 철저히 수사를 해가지고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했던 그 잣대를 가지고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 네. 그래서 외구 나베님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현 의원님. 네. 네. 문재인 대통령. 많이 안 했어요. 제가 얘기를 그래서. 5월 9일 날 밤 12시에 나가라고. 퇴거하고 음. 그래서 호텔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날 모처에서 펜시. 주무셨대요. 호텔은 아니었대요. 탁현민 행정관이 모처면 아마 왜냐면은 호텔은 아니었다고 말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음. 근데 뭐 어쨌든 어쨌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모처라고 모처에서. 하고 네. 그러고 이제 퇴임식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취임식을 보셨죠, 그 다음 날. 네. 그러니까 본인 나오고 네, 이제 네, 취임식한 건데 어쨌든 그렇게 싸납게 했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러니까요. 황제처럼 굴다가 곧 뭐 큰 집으로 갈 거니까. 믿으시는군요, 그렇게. 네. 근데 이분들은 벌거벗은 임금님 그 우화를 딱 생각나게 하죠. 맞습니다. 네. 네, 자 2월 3일 대선 하나만 이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네. 민주당 경선룰이 확정됐습니다.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이재명 민주당 지지층이 93.7%가 이 경선 룰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반발해서 김두관 전 의원은 참여를 안 했고 오늘 이제 3파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경선에 참여하시는 분이 이재명 전 대표하고 1번, 그다음에 김경수 김경수 2번, 지사 전 지사 2번, 김동연 3번. 김동연 경기도지사 3번으로 되어 네. 있죠. 자, 근데 김두관 의원이 여기 대해서 이제 반발을 크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김경수 전 지사하고 좀 겹친다 그러더라고요. 지지층이. 예. 왜냐하면 경상도 그쪽이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마 이제 제3지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또 얘기들을 오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3지대라면 탈당해서 뭘 한다고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보시나 봐요. 근데 그건 아닐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거예요. 있겠죠. 김두관 음. 아이 안 그건 그럴 안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렇지 네.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얘기 나오기로는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대선 안 나간다고 했다가 결국은 탈당해서 제3지대랑 합치겠다고 이제 그랬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대행도 탄핵 시켜달라고 지금 막 몸부림을 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합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래봐야 이제 뭐 야당이잖아요.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그렇죠. 세력이 되는 거고 그렇죠. 김두관 의원은 그래도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쪽에 당에 있었던 계속 거기 계셔야지 때문에 되는 거죠. 네. 뭐 나갈 이유가 크게 있겠냐. 그 밑에 보면 반명 빅텐트가 되겠냐. 아이 뭐 안 된다. 저 그냥 우리 옛날에 비 맞아서 찢어질 것 같습니다. 빅텐트 아니 스몰 텐트라고 좀 해서요. 텐트는 아닐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네. 스몰 텐트. 스몰 텐트. 어쨌든 텐트, 애꿎은 텐트만 괴롭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김현 의원님 그리고 전현희 의원님 그리고 반짝이 최민희 의원님 너무 고마웠어요. 반짝이가 많이 사라졌어요. 네, 물망초님께서 이재명 왜 후보의 사라졌지? 후원금이 아직 떨어진 안 거지. 샀어요. 아, 여기. 29억 4천이라 시간이 걸리네요.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랬는데 9천만 원 정도 안 됐다는 것 같은데. 조금밖에 아니 지금쯤 거의 찼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님 후원금 30억을 지금 뭐 예비 후보. 그거 하고 아니, 있는데 그 전체 네 들어가요. 29억 4천만 원이 찼다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노영희 변호사도 후원을 받습니다. 변호사 노영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지금 내고 있는데요. 저는 300만 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넘었어요. 300만 원은 넘었는데 네, 들어가. 1000만 원이 아직 안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왜 근데 300만 원으로 했어요. 근데 나한테 해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작게 하긴 했는데 진짜 1000만 원이 안 넘으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아니, 왜냐면 그래도 100%만 찼어요 보다 한 300% 찼어요 이런 게 조금 효과가 좋대요 좀 홍보에. 어렵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후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1000만 원이 안 차는 거예요. 제가 좀 지난번에 하다가 또 3번인가 실패했어요, 저. 그게 제가 비밀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텀블벅 그게 후원입니다. 예약을 하고 비용은 나중에 이 펀드가 다 성공하고 나서 그렇죠. 지출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일단 어. 예약이 된 그건 두 거예요. 번이나 모르겠어요. 그건 들어갔는데? 내가 확인해. 저는 확인했어요. 예약 두 번이나 들어갔던데. 우리 딸 이름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래도 중간에 락이 걸려가지고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역시 우리는 힘들다.
왜 락이 걸리냐고. 텀블벅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펀딩 방식을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도 좀 힘들었어요. 락이 왜 걸릴까? 맞아요. 자, 많은 분들 노영희 변호사 치고 텀블벅 하면은 그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1,000만 원은 채워주십시오. 이게 하필이면 이번에 책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또 후보들 책이 다 나올 텐데 이재명 합니다도 나왔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뭐 김민석 최고도 최고가 또 썼더라고요. 이재명 그다음에 전 오마이뉴스에서 대표도 오연호 네, 대표가 그쪽도 지금 하고 그쪽은 1억 2천만 원 벌써 다 찼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김경수 후보는 책 안 나왔나요? 몰라요. 곧 어쨌든 나오겠죠? 딴 얘기 하지 말고 노영희 거 아 그렇구나. 내 노영이 계속 노영희 거 해주세요. 노욕이야? 빨리 끝내주세요. 오키님 기다려봐. 오키님 민주국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날 많이 가입해주세요. 1877-0620. 네, 우리 소녀 여전사들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방송에서 재밌게 웃겨드렸으니까 힘들었던 오늘을 잊어버리시고 다음 또 화요일을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다음 모두. 화요일 안 되는 거. 다음 화요일은 되는구나. 그 다음이 안 되는구나. 왜요? 왜 안 돼요? 5월 1일인가 그러지 않아요? 노동절이에요? 그때가 다음 주. 일단 다음 주에 만나는 네. 걸로.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우 웃겨.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